안녕하세요. 뭐든 글로 배우는 머글러 리니입니다. 여기 지금 빈칸을 보고 떠오른 것들을 한 번씩 다들 채워주세요. 일을 하기 싫어요. 일을 배워야 해요. 일을 배우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이 재미없어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일을 잘해요. 일을 못해요. 일이란 대체 뭘까요? 뒤에 오는 서술어가 무엇이 되었든 앞에 주어가 일일 때 뒤에 빈칸에 떠오르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 책은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바로 그것! 바로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들의 일하는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본 저자 재현주님은 직장 안에서 그리고 직장 밖에서의 일을 모두 경험을 해보신 분입니다. 저자 재현주님은 일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일상기술연구소라는 책까지 개인과 개인이 하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까지 두루두루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앞서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직장 안에서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다면 일하는 마음, 이 책을 통해선 직장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직장 안에서든 직장 밖에서든 어떠한 시선으로 일을 바라봐야 할지를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단초를 제공을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안 와닿으신다고요? 오늘은 빈칸의 날이니까 그럼 빈칸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기 보여지는 빈칸을 여러분은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저의 빈칸은 매일 출퇴근하는 4년차 직장인 이렇게 채워보았는데요. 조금 단순하고 1차원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혹 프리랜서시라면 이렇게 채워볼 수도 있겠죠? 매일 카페로 출근하는 프리랜서. 사업을 하신다면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창업가. 이렇게 채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약간 무기력한 10년차 차장. 오늘 내일이 없고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프리랜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는 계약직.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솔직하고 가감없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다들 빈칸을 채워보셨나요? 여러분의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적혀서 문장이 되었든 일하는 마음에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맞는 글들이 챕터별로 꼭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자, 그럼 책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이드가 되어 챕터별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머글러님들은 일의 어느 선상에 서 계신가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일은 연차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지점으로서의 일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이 연차가 10년이 넘으셨더라도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셨다면 일의 선상에서 시작 지점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혹은 여러분이 마케터로서 10년을 일했고 지금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아직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선상에 두고 봤을 때는 여러분은 시작 지점보다 중간 지점 혹은 어떠한 더 깊은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새로 이직한 회사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일의 선상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작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기준과 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바라본다면 일을 바라보는 시야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챕터 1은 여러분이 일의 어느 선상에 있던지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일에 대해서 관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챕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의 어느 선상에 서 있던 일에서는 항상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관조하고 다시 바라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지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챕터 1에 대한 설명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챕터 2에 주목해주세요. 왜냐고요? 챕터 2는 이것저것
혹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백지를 앞에 두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챕터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챕터 2의 책갈피가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어줄지 모르겠어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새로 이야기를 써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몸의 증언에서 내게 가장 와닿았던 문장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의 이야기는 미래를 담는 그릇을 품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의 이야기는 스스로 바라는 남은 삶의 방식을 지시한다. 어떠한 느낌인지 감이 조금 오셨나요? 아직도 조금은 혼란스럽다고요? 그러면 저자가 이 챕터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조금 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가 미래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하기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 된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한다. 이왕이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고쳐 쓸 수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앞에 두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혹은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서사적 구조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이야기라는 단어 앞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한 일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이 일이 왜 좋았는지 혹은 왜 싫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두기만 해도 내가 이를 선택한 것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책만 붙들고 이야기 혹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 기운조차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양극에 서 계신 두 분께는 챕터 3 단단한 몸에서 단단한 마음으로를 추천합니다. 하나의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내 몸이 변하는 걸 느껴보신 분이라면 저자가 이 챕터에서 말하는 애호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겹겹의 우주에 대해서 무척이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운동을 해야 건강이 좋아져, 이렇게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운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몸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면서 내 몸이 새롭게 느껴지거나 혹은 운동을 통해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적절히 통제를 하면서 내 몸을 더 잘 알게 되는 순간, 이러한 것들을 우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문장 속으로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점점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느낌에 달려있다. 내 머릿속에 좋은 스키잉, 좋은 턴의 모델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걸 내 몸이 수행할 때 느끼는 충만감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준다. 이번에 활주에는 그 모델 중 어떤 요소를 빠뜨렸는지 찾고 다음의 활주에 그 요소를 다시 채워 넣는다. 이것을 반복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눈 위에서 더 자유로워진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야말로 그 어떤 객관적 성취보다 단단한 지반이다. 그런데 사실 운동이 일하는 마음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를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보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일에서 배운 걸 다시 제 일상으로 가져와서 저는 더 꼼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에서 배운 내가 일상의 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마찬가지 원리로 운동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나 배움 같은 것들을 일할 때 나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믿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제가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근육을 단련하는 법을 배웠고 꾸준하게 나의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면
일을 할 때에도 몸에 그런 감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딱 한 세트를 더 해보는 것처럼 그 일도 딱 한 번 더 눈 감고 해보는 그런 마음가짐? 이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내가 일을 하는 나의 모습에 투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몸을 다지면서 마음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는 게 챕터 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아주 개인적인 동기부여는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흥미로운 챕터였는데요. 말 그대로 스스로 일에 대해 동기가 부여된 개인이 조직에 있거나 혹은 조직 바깥에서 다양한 일을 벌리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범위에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개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개인들이 더 많아져서 다양하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저자의 개인적인 관점이 스며든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챕터의 마무리는 결국에 개인으로 귀결됩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는 개인이 늘어나다 보면 개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벌려놓고 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아, 내가 정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나 스스로가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이것저것 일을 벌여놓기만 한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더 많은 분들이 곧 당면할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자도 같은 고민을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전문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매여 있는 게 좀 답답하다고 같이 생각을 했었는지 전문성이라는 기준 대신에 탁월함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듭니다. 아주 개인적인 동기부여,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문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인정이라면 탁월함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쌓아가는 역량이다. 요즘 나는 이런 이야기 속 전문성이 있는 자리에 디딤돌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넣어 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디를 가든 커리어를 지탱해줄 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중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고 그러니 많은 사람이 전문성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것일 테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일의 지점이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그 일의 지점이 달라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단 자기만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쓸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도 더 맞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 안에 나 스스로를 가두기보단 나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어떤 다른 옵션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마음에서 챕터 4, 아주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저에게 가장 와닿은 소제목들이 많았던 챕터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아주 잘 들어맞는 진단과 저자의 개인적인 고민이 녹아든 챕터여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5와 6은 우리가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팀원이나 다른 멤버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일할 때 달라지는 속도나 온도 같은 것들을 가늠해보는 챕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여럿과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챕터 5나 6을 읽어보시고 저자가 짚어본 내용들을 한 발자국씩 따라가셔서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일하는 마음 이 책을 여러분한테 잘 전달 드리려는 저의 노력이 어디까지 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하우투를 설명하는 논픽션이라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저자의 생각을 풀어낸 산문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챕터 4, 아주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가장 마음에 들었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머글러님들도 가장 마음에 드는 챕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하는 마음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어떠한 챕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왜 그 챕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내가 하는 일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 풍성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이 훈련의 끝에 운이 좋게 내가 그토록 바라는 프로젝트의 성공도 뒤따른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건 운이 따라 얻을 수 있는 보너스다. 그러나 이 태스크들에 점점 편안해지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 훈련이 1등을 담보해주진 않지만 훈련 이전보다 근육이 자라는 것만은 보장해주는 것처럼. 일단 1년쯤 이 루틴을 무조건 반복해보기로 한다. 프로젝트는 어떨지 몰라도 태스크만은 조금 수월해질 테고 나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숲이 아니라 그냥 나무를 보는 게 필요한 시기도 있다. 일잘러 에피소드 2. 일을 하는 나의 마음 모두 한 번씩 되돌아보셨나요? 산문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좀 더 잘 전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영상이기도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요만큼이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 일잘러 에피소드에서도 꾸역꾸역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미국의 한 테크 기업에서 12년 동안이나 근무한 한국인의 일하는 스토리를 담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혹시 그 책이 뭔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책의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은 드리지 못하지만 좋아요는 남겨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내일도 출근하는 직딩들 화이팅! 안녕!